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법 제32강 시간으로서 이 건축 허가와 건축 신고 등 두 번째, 그리고 3. 건축 절차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물의 용도 변경.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니까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 건축주가 함부로 변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 절차에 맞춰서 용도를 변경이 가능합니다. 어떤 식으로 변경을 하냐면 이 용도 변경을 알기 전에 그 9개의 시설군, 건축물의 9개의 시설군하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보면 1부터 9번까지 쭉 나오는데, 자, 1번이 바로 자동차 관련 시설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암기하실 때 자산, 그리고 자산전, 그리고 문연교, 자산전, 운영교, 그리고 큰주발, 근이죠. 큰 주, 그 밖의 것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 할 때 자선 전문, 연교, 근주발 이렇게 암기하셔도 되고, 자산전, 운영교, 근주발 이렇게 암기하셔도 됩니다. 앞 글자만 따서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 숫자를 써놓은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 알려드릴 테니까. 자, 하나씩 보면, 자는 바로 자동차 산 관련 시설군입니다. 다 하나의 무리들이에요. 여기 있는 건 다 무리들.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 밑에 거 다 시설군들이죠. 자, 두 번째는 산업 등 시설군. 자, 세 번째는 전기. 자, 전기통신 시설군입니다. 전기통신 시설군. 자, 네 번째는 문화집회. 시설군. 자, 다섯 번째는 그러니까 영업시설군입니다. 영업시설군. 자, 여섯 번째는 교육 및 복지시설군입니다. 교육 및 복지시설군. 일곱 번째는 근린생활시설군이에요. 근린생활. 자, 근린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여덟 번째는 주거. 그렇죠. 우리 사는 집, 주거, 그리고 또 업무. 주거하고 업무, 일하는 사무실들 얘기합니다. 업무시설. 자, 아홉 번째는 그 밖의 것들. 자, 그 밖의 것들. 이렇게 쭉 9개가 있는데, 먼저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이에요. 이거는 진짜 자동차 관련 시설들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산업시설군에는 뭐가 있냐? 운수시설이 있고요. 운수시설. 자, 그리고 창고시설이 있습니다. 창고시설. 세 번째는 공장.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그리고 다섯 번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묘지 관련 시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장례시설이 있습니다. 장례시설. 이 장례시설이 산업 등 시설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언뜻 보면 이게 문화나 아니면은 교육복지 뭐 이런 쪽들 업무시설 뭐 이런 쪽에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있지 않고 산업시설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기통신시설군에는 전기통신시설은 방송통신시설. 자, 그리고 발전시설이 있습니다. 발전시설. 자, 네 번째 문화집회시설군입니다. 문화집회시설군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이 있죠. 자, 문화 및 집회시설. 두 번째는 종교시설이 있습니다. 종교시설. 세 번째는 위락시설이 있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관광휴게시설이 있습니다. 자, 영업시설군에는 영업과 관련된 거니까 판매시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판매시설. 두 번째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운동시설. 자, 그리고 숙박시설. 모텔 같은 거, 호텔 뭐 이런 거 다 숙박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2근린생활시설 중에서 하나 들어가는 게 있어요. 고시원.
자, 제2근린생활시설 중에 고시원은 영업시설군에 들어가더라.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 교육복지. 자, 교육복지시설군에는 먼저 의료시설이 있어요. 자, 의료시설. 두 번째는 교육연구시설이 있습니다. 교육연구시설. 세 번째 노유자시설. 노인들, 어린아이들. 노인과 어린아이들 위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수련시설 이런 것들이 교육복지시설군에 해당이 되고 근린생활시설군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제2종 근린생활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종하고 2종. 그런데 2종에서 아까 고시원으로 간 거 있죠? 그러면 이 고시원은 제외해야 되죠. 그래서 고시원 제외. 자, 고시원 제외.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 중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고시원이 있지만 이 건축물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9개의 시설군에 있어서는 고시원은 뭘로 들어간다? 영업시설군으로 들어간다.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죠.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주거 업무 시설군입니다. 주거 업무 시설에는 주택이니까 단독주택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공동주택도 주택이니까 들어가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제 업무시설 그리고 네 번째는 교정 및 군사시설이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밖에 시설군에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자, 동식물 관련 시설이 9번째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1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 그럼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어떤 식으로 하냐? 자, 용도 변경 신청은 하나는 허가 사항이 있어요. 허가. 자, 용도를 변경을 허가해 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해야겠죠.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될 생기고 그냥 단순히 신고, 내가 이렇게 변경하겠습니다라고 허가 안 받고 신고만 해도 변경할 수 있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허가 대상은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가는 거, 즉 올라가는 거 얘기해요. 올라가 9번에서 1번 이렇게 올라갈 때 예를 들어서 주거 및 업무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위로 올라가는 거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눈치 빠르신 분은 알 거예요. 신고는 각각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 방향으로. 자, 그러니까 상에서 하로 내려가는 거죠. 하위군 방향이니까 지금 내려오는 거, 밑으로 내려오는 거.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때는 신고. 자, 위로 올라갈 때는 허가 대상이더라. 요거만 알면 아주 쉬워요. 자, 올라갈 때는 허가, 내려올 때는 신고. 그러면 선생님 같은 시설군 안에서 바꿀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같은 시설군 안에서도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때는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록되어 있는 내용. 그 기재 내용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때는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건축 허가, 건축 신고 등에 대한 걸 살펴봤고 다음은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건축 허가, 건축 신고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뵐 게 이제 가설 건축물이에요. 가설 건축물. 가설이니까 완전하게 건축하는 게 아니라 임시로 만드는 거예요. 임시란 뜻이에요. 임시로 설치하는 건축물, 임시로 건설하는 건축물, 가설 건축물입니다. 그러면 이 가설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제 허가를 하냐 안 하냐 이렇게 되는데 허가 요건이 있어요. 자, 가설 건축물 역시 누가 허락을 해줘야 되냐면 특별자치도시나 또는 시군 구청장, 즉 건축물 허가권자가 허가해 주는 겁니다. 자, 이 가설 건축물 건축할 땐 조건이 있어요. 이게 허가 요건이에요. 그리고 건축 허가 요건입니다. 가설 건축물 역시 가설 건축물 허가 요건은 첫 번째가 이제 국토회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운 법률입니다. 거기서 도시계획 시설 부지, 자, 도시계획 시설 부지 이 행위에서 적합해야 돼요. 도시계획 시설 부지. 이 가설 건축물을 허가해주는 이 건축 허가 요건에 해당되는 지역은 어디냐면 도시계획 시설, 도시계획 시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요 두 군데서 가설 건축물을 할 때 허가 요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서의 개발 행위에 적합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3층 이하여야 돼요. 3층 이하. 3층 이하. 그리고 3층 이하로서 이제 그러니까 허가권자, 특별자치도지사, 시, 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기역, 니은 등은 요 요건, 리을까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3층 이하로서 첫째, 가설 건축물이니까 철근, 콘크리트가 아닐 것. 이게 아니지. 철근, 콘크리트 가설에는 완전히 설치하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는 존치기간. 이거는 건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존치라고 해요. 존치. 기간이, 이걸 그대로 그걸 두는 기간이 3년 이내에 돼요. 3년. 연장 가능합니다.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도 존치할 수 있어요. 사업하기 3개월에 알려주니까 그때 철거해도 늦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기존의 간선 공급 설비,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거를 새로 추가로 안 해야 돼. 새로 추가한다는 얘기는 가설 건축물이 아니라 대형 건축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존의 간선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야 돼요. 추가 설치를 안 해야 돼요. 기존에 쓰던 전기에서 선 하나 따면 되는 거고 기존에 수도를 해서 수도 하나 따오면 되는 거예요. 새로 설치하면 안 된다. 자, 그리고 분양을 목적으로 하면 안 돼. 분양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닐 것. 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공동주택 또는 판매시설, 운수시설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 3층 이하여야 되고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 돼요. 그러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자, 이 가설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제 축조 신고 대상도 있어요. 역시 건물은 허가 아니면 신고듯이 가설 건축물 역시 이렇게 허가받는 게 있다면 축조라고 해요. 가설 건축물은 이제 축조라고 합니다. 만드는 거니까 신고할 수 있어요. 자, 축조 신고. 자, 그러면 축조 신고 대상이 있어야겠죠. 축조 신고를 하려면 그 대상. 이 대상은 허가 대상 건축물 외에, 이건 허가 대상들이고, 이거 외에 임시로 설치하는 거, 뭐, 흥행, 전람회라든가, 흥행, 전람회. 금방 철거했다, 금방 설치했다 철거할 수 있는 것들이죠. 공사용 가설 건축물. 큰 공사할 때 본부 같은 거 하나 만들어요. 그런 거. 임시로 하나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은 신고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재복구를 위해서 한다든가 이럴 때. 자, 그리고 이건 신고 대상은 반드시 미리 신고를 해야지 축조하고 신고하는 게 아니라 축조하기 전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착공 전에 축조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축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은 아까 허가 대상은 기본 원칙이 3년이라고 했는데 3년 이내. 이건 2년 이내예요. 2년 이내입니다. 2년 이내. 그리고 존치기간이 만료가 되면 존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허가권자, 이 신고도 누구에게 한다? 신고도 역시 허가권자에게 하는 거예요. 건축물 허가권자. 특별자치도시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면 그 신고를 받은 허가권자가 존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만료 30일 전까지 축조 신고한 해당 가설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만료일을 알려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존치기간을 연장도 가능해요. 연장이 가능한데 연장을 하려면 그냥 가만히 앉아도 연장되는 게 아니라 신고를 해야 돼요. 연장 신고. 그래서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같은 경우는 존치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애초에 신고했던 거는 신고를 하면 돼. 근데 건축 허가 대상인 것, 가설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자, 이번엔 허가 대상입니다. 이게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허가 대상은 연장을 하려면
만료일 전 7일이 아니라 더블 14일이 전이야. 14일 전까지. 왜? 허가권자가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허가할지 말아야 할지. 14일 전까지 뭘 해야 된다? 허가해 주십시오라고 신청해야 돼. 허가 신청을 해야 돼. 아하, 그러면 신고 대상은 만료 7일 전까지 신고하면 되는 거고, 허가 대상은 허가 신청하는 거예요. 처음에도 허가 신청했으니까 역시.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신고 대상은 2년 이내고 2년이 이제 만료가 되면 만료 7일 전까지 신고만 하면 되지만, 허가 대상은 3년이고 만료되기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을 해야 돼요. 다만 두 가지 경우 다 허가권자가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만료일이 언제라고 알려줘요. 그러면 더 연장을 할지 안 할지를 고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행정이라는 게 점점 행정 수요자,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 주민 위주로 바뀌는 과정이 있는 게 건축법에도 이렇게 그대로 투영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이런 규정이 없었어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때는 다 7일 전까지 신고든 허가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7일 전, 14일 전 바뀌었다라는 거 알아주십시오. 자, 다음은 3. 건축 절차예요. 건축 절차. 자, 그럼 이렇게 어떤 식으로 건축의 절차를 밟아서 건축이 되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보자고요. 자, 건축 절차. 자, 건축을 하려면 허가하고 신고 받고 나서 설계할까요? 설계를 먼저 해야 될까? 예전에 내가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저번 시간이나. 허가 신청할 때, 설계서 첨부한다고 그랬어요. 첨부. 설계를 먼저 한다는 얘기지. 자, 그러니까 건축을 하려면, 물론, 대지부터 확보해야지. 자기가 건축할 땅부터 확보를 해야지. 자, 일단, 우린 땅이 지금 건축물만 보는 거니까 지금은. 먼저 설계를 해야 돼요. 설계. 크게 봅시다, 지금. 설계를 했어. 그러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지. 건축 허가. 원칙의 허가를 받는 거고, 신고 대상은 신고를 하면 허가한 걸로 본다야. 자, 그럼 가로해놓고, 건축 신고. 둘 다 미리 하라고 그랬으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된다? 착공이죠, 착공. 근데 착공 신고야. 내가 착수합니다 라고 신고를 해야 이 사람이 착수했는지 안 했는지를 허가권자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 신고를 해요. 그럼 이제 공사를 하는 거야. 이미 착공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 과정 중에 공사를 제대로 하나, 제대로 하지 않나, 뭘 한다? 공사 감리를 합니다. 공사 감리. 즉 공사 감리자를 지정해야 된다는 얘기야. 공사 감리. 자, 그리고 공사가 다 완료됐어. 자, 공사가 완료되면 이건 개인적인 건축물이니까 뭐 공고 이런 건 필요 없고, 완료됐으니까 사용을 해야 돼. 그러면 사용 승인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완료가 되면 건축물에 사용 승인 신청을 하는 거예요. 사용 승인 신청. 그래서 사용 승인이 떨어지면 끝난 거야. 그때부터 건축된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가지 절차를 쭉 밟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설계부터 보면, 설계는 원칙적으로 누가 한다? 설계사가 하는 거예요. 설계사. 건축사. 건축은 원칙적으로 누가 설계한다? 원칙. 자꾸 왜 설계사네. 건축사가 하는 겁니다. 건축학과 나온 사람들 있죠? 건축사. 이 사람들이 건축 설계를 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공장은 누가 설계하는지 아세요? 화학공학과 나온 엔지니어, 건축 기사들이, 건축공학도들이 합니다. 화학공학과는. 이거는 건축학과. 과가 좀 달라요. 일반 건물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건축사가 예외적으로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바닥 문적, 신고 대상이 있었죠. 신고 대상을 주로 생각하면 돼요. 신고 대상. 바닥 문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하인 증축, 대축, 재축 같은 거는 바로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을 좀 알아야 설계하지 대부분 몰라요.
맡기게 돼 있어요. 건축하는 데다가 다. 그리고 이제 몇 군데 더 있는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건축 허가 신고는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건축 허가 받을 때는 건축 허가 신고서 플러스 그 관계 서류를 첨부해야 돼. 설계 도서라든가 사전 결정서 이런 거 사전 결정 받은 경우에는 첨부해서 제출하면 되고, 건축 이제 신고 같은 경우에는 건축 신고서, 신고 신청서 플러스 첨부 서류로서 배치도나 평면도 같은 걸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면 착공을 하는 거예요. 자, 착공. 자, 이 착공은 허가받고 이제 2년 이내에 이제 착공을 해야 되는데, 그 건축은 반드시 허가권자에게 공사 계획을 신고를 해야 돼요. 자, 착공 신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변경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제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하는 데는 반드시 공사 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사 감리자하고 그 공사 시공자가 함께 서명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약속한 대로 시공자가 이제 헌실하게 공사를 하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 감리를 해야 되는데, 공사 감리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정 안 해도 되는 경우는 이건 필요 없는 거예요. 지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데, 지정을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는 바로 건축 허가 대상 허가 대상인 경우, 이런 경우는 다 감리자가 필요해요. 자, 그리고 그 리모델링, 사용 승인을 받은 후 15천 이상이 돼서 경우가 있고,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이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도 공사 감리가 필요합니다. 이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도. 자, 리모델링도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역시 공사 감리자가 필요해요. 자, 그리고 이 공사 감리자는 의무가 있어요. 공사 감리자는 뭐라는 소리면, 건축 시공자가 건축 설계도대로 제대로 시공을 하나 안 하나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하면 뭐 해야 돼요? 시정 조치를 해야죠. 그렇죠? 시정 조치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시정 조치. 만약에 시정 조치를 하면 공사하는 시공자는 즉시 공사를 멈춰야 돼요. 무조건. 멈추고 시정에 따라야 됩니다. 멈추고 공사를 멈추고 따라야 되는데, 그걸 따르지 않아. 그러면 뭐 해야 된다? 보고를 해야지.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시정도 안 하고 공사 중지도 안 하고 그리고 공사를 계속해. 그러면 누구에게 보고한다?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특별자치도지사나 시군구청장, 즉 건축 허가를 한 허가권자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 감리자는 공사가 제대로 되면 중간에 이제 중간 감리 보고서를 제출을 해요. 그리고 공사가 완료되면 감리 완료 보고서를 또 제출해요. 공사가 제대로 됐습니다. 설계 도서대로 쭉 공사가 됐습니다라고 누구에게? 허가권자에게 제출합니다. 감리 보고서. 감리 보고서도 제출을 합니다. 누구에게?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사가 다 완료가 되면 사용 승인 신청합니다. 건축 허가나 허가를 받아서 지었든 건축 신고를 해서 지었든 허가된 신고든 공사 감리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만 해당이 됐지만, 이거는 다 해당이 돼요. 이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용 승인을 받아야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완료해서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되고, 자, 허가권자가 이제 사용 승인 신청을 받았어요. 그러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를 해야 됩니다. 검사하고 아무 이상 없으면, 제대로 합격된 건축물이면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용 승인서를 교부한 날, 사용 승인서 교부한 날부터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거예요. 이날부터 자기가 그 건물에 들어가 살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고, 세를 줄 수도 있고, 사용 승인서가 나와야 됩니다. 사용 승인서를 근데 예외적으로 사용 승인서를 받지 않고도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 7일 이내에 교부를 안 해. 7일 이내에 교부를 안 해.
그러면 사용하라는 얘기야. 교부 안 하면 항상 그 민원인 입장에서 나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또 하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도 있어요. 건축물이 아주 크거나 공사 기간이 길면 일부 완공된 부분을 한해서 임시로 사용 승인을 해줍니다. 임시 사용 승인. 그러면 임시 사용 승인이니까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임시 사용 승인을 하려면 임시 사용 승인서를 제출해야 되고, 사용 승인 신청도 역시 사용 승인서를 제출해야 돼. 신청서를 구두로 허가권자한테 가서 나 건물 지었으니까 사용 승인 좀 해주세요. 검사 좀 해주세요. 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서류를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에게 제출을 해야죠. 자, 그리고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2년이에요. 임시 사용 승인 같은 경우는 2년이고, 다만 공사가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대형 건축물이거나 안방 같은 게 나가고 공사가 길어져. 그런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도 가능하다. 연장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오늘은 부동산공법 제32가 건축 허가와 건축 신고 등에 대한 거 마저 배웠고, 건축 절차를 쭉 배웠습니다. 그 건축 허가, 건축 신고 그 뒷부분에 그 용도 변경하는 걸 쭉 배웠고, 가설 건축물을 배웠고, 그 이후에 건축 절차는 설계, 그다음에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착공 신고하고,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사 감리자가 감리하고, 마지막으로 공사 완료가 돼서 사용하려면 사용 승인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건축 절차를 쭉 살펴봤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